결과에 이어서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 2021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준을 매겨왔습니다. 수준은 뭐 잘해서 잘한 학교를 뽑는 것도 아니고 본인 실력이나 아니면 성적에 비해 약간 얘가 여기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런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주관적 평가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혹시 당연연상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제자이자 저희 농담 선택이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2021년도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자소서 위주, 자소서랑 자소서 위주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생기부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학생이든 해가지고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이 혹시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혹시 본인이 그냥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나?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제일 힘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제일 힘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친구긴 하지만 우리 아살람말라이쿰. 아살리말라이쿰. 여러분 아살리말라이쿰 저는 참 발음 잘 못해요. 이 친구 발음 좋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 들어봤는데 발음이 아주 여러분 아시죠? 아살리말라이쿰. 이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기예요. 뭐죠? 아랍어 인사입니다. 아랍어 인사. 아랍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 있었는데 힘들었다고? 이 친구 자소서 도와주면서 피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써야지 결국에. 일단은 아랍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의미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이 친구가 자소서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방향을 잡아서 완성을 했긴 했지. 그렇죠. 또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임팩트 있는 녀석. 임팩트 있는 녀석이라면은 우리 신땡땡 친구. 그 친구. 마지막 날까지 아주 사람 쫄깃쫄깃하게.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저처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세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구체적으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붙었는지 왜 붙었는지 이런 거는 작년부터 제가 종합 전형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참 이런 딜레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지 않나? 그렇죠. 더 많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학교가 뭐 붙었다 정확하게 알면 완전 쪽집게. 그럴 수는 일단 더 대단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2021년 준비하면서 뭐 이제 또 이게 저기 2학년이나 3학년에 이 친구는 뭘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라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요? 그래도 상관없고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작년에도 했단 말 같은데. 작년에도 했나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왜 책? 일단은 이 친구의 관심사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심사. 이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책으로서 그게 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이거에 관심 있다고 자소서와 생기부에 써 있는데 책 한 권도 안 읽었으면 과연 그것이 관심 있다고 볼 것인가? 그런데 오늘 후보들 중에 책을 거의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 특이 케이스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도 있어. 나는 활동 안 했는데 학생 조각 붙었는데, 난 책 안 읽었는데 학생 조각 붙었는데.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건이 되면 다 하는 거죠. 뭐 그게 수능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뭐 수시야 정시를 나눠서 굳이 뭐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학생이 수험생의 신분으로 그 기간까지 충분히 다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결국.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봐. 자, 2021년도 수시 결과 저희가 사전에 좀 분석을 해서 조금은 미리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자, 2021년 수시 베스트 원래 작년은 5였는데 6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6위 이런 거 필요 없나? 자, 6위는 S양. S양이죠. 이 S양의 특징은 일단 무조건 저희 지역구입니다. 여기 지역구인데 일단은 뭐 국제반이라는 좋은 감투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전공이 뭐죠? 영어 영문입니다. 영어 영문. 참 해마다 영어 영문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마다 한 명씩 영어 영문은 영문 그 어문 계열에서 국어 공부과 영어 영문은 항상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거에 없냐? 있구나. 그래서 뭐 내신 성적은 한 3점대 중반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내신 등급은 저희가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보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의 생기부는 좀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되게 좋다. 좋은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활동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죠.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 친구에서 영어 영문학 그러니까 영어 관련 활동을 다 빼봤어. 다 빼보니까 뭐 있디? 없습니다. 없어. 그냥 빼왔어요. 오히려 그만큼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표면상으로는. 그렇죠. 또 영어에 미쳤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친구의 기억 남는 건 혹시 뭐 있나요? 친구는 정말 영어 영문학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학. 예, 문학, 영어 영미문학, 또 연극 이게 다 영어 영문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영어 영문학과에서 당연히 뭐 배우겠지. 근데 이제 영어 영문학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학적인 것들, 연극적인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단어, 문법 이런 것만 해서 영어 영문을 가겠다. 그 친구들보다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지. 거죠. 근데 올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올해 특징은 교과서 특에 충실한 애들도 되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뭐 이건 개인적인 주관의 차이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 친구가 자소 1번 뭐 썼나? 문학 얘기를 좀 썼구나. 문학 얘기를 좀 썼네요. 그러네요. 기억나는 건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아이들의 역량을 일단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엮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면접 준비를 자소서를 어떻게 엮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같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천 PD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학과 관련 전문가들을 전화를 해서 뭐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혹시 뭐 다뤘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직접.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물어봤죠. 뭐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어울프. 여러분 베어울프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은 최초의 영어로 된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알았어.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 던이라는 시인인데 그냥 그 시인에 대해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이제 그 시적인 이 변화 그것까지 또 이제 찾아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키포인트로 준 거는 이제 존던이라는 키워드 하나 던져주고 모두가 그 친구가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게 관련된 생기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었던 거죠. 자소서 2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전공적 활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뭐 이 친구는 이제 이번 두 가지 주제를 썼네요. 뭐 예, 많이들 다루시는 이제 신문 작성 그 중에도 영자 신문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 발음으로 해줄 수 있나? No one is left behind. 아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뭐지 이게 유엔? 모의 유엔입니다. 모의 유엔에 참여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한계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영어 영문학 관련해서 뭘 쓰려고 하면 기껏해야 이제 영어 관련이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영어 영문학과 관련한 활동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쵸?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기 선생님 이게 영어 영문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맞아요. 첫 번째는 관련 전공이 있으면 관련된 전공 활동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세컨을 찾아서 어느 정도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쓴 거는 결과물을 다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2번의 첫 번째는 영어로 뭐 작성한 거, 예. 그리고 2번은 영어로 이야기한 거. 그렇죠. 이런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봅시다. 오 멋진 말이 있네요. 맨 처음부터. 그러네. 이건 네. 안 해준 것 같은데. 제목 대신 힘든 일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 그 근육은 더 멋진 우리를 만든다. 주제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여러분들 많이 쓰는 뭐죠? 그냥 영어 연극? 그렇죠. 영어 연극을 통해 이제 공동체 또 뭐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을 다 써요. 올해는 특히 자소서 3번이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 원래는 그런데 우리 3번은 그냥 편하게 썼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작년에도 편하게 썼지만 올해도 더 편하게 했었습니다. 저 거의 도덕 교과서였죠. 예, 그치 도덕 교과서 도덕교과서 나올 만한 같은지 그렇죠. 도덕 교과서. 자, 그래서 SC 뭐라 그래야 돼? S 학생이 저희 베스트 6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2021년 수시 결과 베스트 5. 베스트 5는 2명이에요. 2명. 저울질을 못해서 A 학생, B 학생. B 학생. 일단 A 학생 먼저 보자면 이 친구의 등급은 얼마냐?
5등급 때 초반입니다. 5등급 때 초반, 5등급 때 초반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죠. 5등급 때 초반에 교과로 가기 너무 힘드니까 종합을 썼을 거예요. 썼는데, 자 친구 역시 자소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 때쯤에 예, 맞습니다. 마감 때쯤에 학생 종합 전형에 더 이제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기울이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자소서도 좀 되게 빨리 완성된 편이에요. 기간이 조금 나와 있으니까 더욱더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경영학과에서 대부분 이제 뭐 회계, 사무 뭐 이런 쪽으로 쓰는데 좀 특이하게 이 친구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조금 달았습니다. 1번에서는 어떤 이거는 이 회계장부에 대한 이야기, 노무와 관련된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를 썼고요. 두 번째는 경영학, 경영에서의 수학, 벤포드의 법칙. 그 1번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자소 2번은 2번은 또 3개로 나눴죠. 자소 3개의 주제를 3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소 쓸 때 보면은 첫 번째 주제가 두 번째 주제를 무조건 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어지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면 좋지. 그렇죠. 하지만 어차피 전혀 다른 주제면 그냥 전혀 다른 주제되고 쓰면 상관없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제목을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붙였는데, 2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소주제 3개 내지는 소주제 2개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주제 3개로 하는 경우인데, 뭐 첫 번째 같은 거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예. 두 번째는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썼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조직, 인사 조직 관리, 인사 조직에 대해서 썼고, 세 번째는 부의 추월 차선. 이거 도쿠 발표한 거네. 도쿠 발표한 거. 그래도 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 등급에 비해서 내용이 또 얇지가 않았어요. 그치. 네. 그거는 맞는 거야. 뭐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지. 이 친구가 아쉬운 건 이제 학회 일도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성적기가 좀 아쉬워서 그게 좀 가장 큰 마이너스가 아니었는지. 3번은 못 썼나? 3번은 이제 이 친구가 학생회를 했기 때문에 학생회 이야기와 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주제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3번 편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뭘 보여주자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렇지? 예, 맞습니다. 왜냐면 뭐 생활기록부 자체가 좀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기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그 내신에 비해 예. 내신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이번 베스트 넘버 1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베스트 1위 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공동 5위 B 학생. 비학생이죠. 비학생이고 한글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아마 자소서가 가장 먼저 완성됐을 거예요. 어우, 그냥 술술. 예, 그냥 술술. 어려워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편하게 썼어요. 편하게. 그리고 뭐 우리 좀 한번 고쳐볼까 했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 그냥 5등급 대 학생입니다. 이 친구도 5등급 대 학생이에요. 그렇다고 뭐 생기부 활동을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한 케이스도 아닙니다. 자, 자소서를 얘기했는데 뭐 일단은 이 친구 아까 그 A 학생 어디 갔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붙었어요. 예, 다 붙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하나, 2개 빼고 다 6개 중에 4개를 합격한 케이스. 5등급이 못 붙을 만한 대학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실 만한 대학이고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고등급이 절대 못 붙어요. 그 학교에 제 개인적인 생각 절대 못 붙습니다. 거기. 절대 못 붙습니다. 진짜로. S로 시작하는 대학이지. 근데 서울대는 아닙니다. 네 글자 대학이에요. 다 알려주시네요. 이제 다시 B군으로 돌아와서 B군의 첫 번째 자소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면서 또 색다른 주제인데 여러분 혹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치적 올바름. 이게 무슨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 지금 이게 정치적 뭐 올바름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뭐 자소 1번의 생활과 윤리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 시간에 나왔던 주제로 이어서 전체적인 큰 틀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소 1번을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 친구의 희망학과는 뭐죠? 게임공학입니다. 네,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하기로 했는데 1번 주제를 여기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주제를 썼죠. 자, 2번은요. 2번은 첫 번째가 이것도 좀 괜찮은 거였는데 영화에 예를 들면은 게임을 영화로 만든다던가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 실패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탐구.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관련. 좀 이렇게 게임 콘텐츠가 발달함에 따라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일단 이 주제가 좋더라. 이 친구가 쓴 거죠, 뭐 결국. 그리고 고려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자, 3번. 이거 눈물 납니다. 3번 이거. 3번. 3번에 주제가 있던데. 3번의 주제가 뭐지? 이 친구의 주제가 있는데.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나 혼자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도 다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다는 긍정의 힘을 깨닫. 긍정의 힘이네요. 왜냐면 이 친구는 봉사 시간이 350시간이 넘지. 솔직히 성적이 좀 낮을 뿐이죠. 봉사 하나는 그냥 주말에 그냥 봉사에 그냥 꽂혔어요. 그냥 봉사하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그 봉사를 하면서 제 생각에 이 친구가 이제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에서 뭐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군과 B군 베스트 5입니다.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시 결과 재미로 알아본 랭크. 자, 베스트 4입니다. 4위. 4위는 K땡땡과 J땡땡. 네. 일단은 우리 제이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제이 이 친구는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좀 없어요. 그런데도 베스트에 올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붙었어요. 물론 내신은 2.7 정도. 그런데 한 학교만 붙은 게 아닙니다. 한 학교만 붙은 게 아니에요. 총 세 학교를 붙었어요. 솔직히 이 친구가 1차를 합격한 다음에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놀랐어요. 1차를 뚫었네. 그리고 이 친구의 생기부의 두드러진 측정은 독서가 없어. 3학년 때 독서가 한 권도 없습니다. 한 권도.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 전 PD가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친구가 합격된 걸 보고 이거 독서가 과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신 그 친구의 장점은 있습니다. 물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 성적에 대해서는 단연코 뭐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되게 뛰어나다고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어거지로 이 학생이 붙은 이유를 합격한 이유를 찾는다면 그 물리 교과에 대한 우수성 때문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기부가 축소되면 2022년도에는 이와 같은 애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생기부를 보다 보면은 올해도 느낀 거지만 그냥 활동만 나열하는 애들도 많이 있지. 맞죠. 뭐 연관성이 없고 이거 그냥- 했다 저거 했다. 이 했으니까. 진로가 이러니까 예. 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좀 들었죠. 그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차피 교과에서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누누이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교과와의 연관성이 좀 되는 활동 아니면 교과에 연장된 활동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자소가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자소서 문체도요. 야 우리 이것도 좀 바꿔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대요. 다른 저희가 이제 항상 해마다 모의 면접 하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저희 동료인 저희 친한 동생들이 실력은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강석과 이게 실명 얘기하구나. 근데 얘들 되지. 강명에 사시는 강군과 군포에 사시는 권군이 뭐 이게 뭐 한 게 없어 막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붙었습니다. 자, 4위의 제이양이었고요. 자, 공동 4위 K양이죠. K양. K양도요 내신이 5등급대예요. 근데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는 유아교육과입니다. 4범대죠. 자, 4범대 여러분들 뭐 의치한수 빼놓고 뭐 간호 그리고 4범대 각 대학마다 4범대 되게 높아요. 물론 수도권은 좀 낮죠. 상위권 클래스의 대학에서는 4범대가 좀 낮은데 이 지방에서 4범대가 그래도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역시 학생부 종합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학생부 종합. 근데 이 친구는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네가 학생부가 두 번째로 좋은 것 같다. 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담임이 친구한테. 그런데 이제 학생부가 좋다는 의미가 뭐 활동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유아교육 관련 있는 것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건지 이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친구는 내신이 5점? 초반이죠. 초반입니다. 지금 거의 다 랭크는 5점대들이죠. 오해하시겠어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도원 학생들이 다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요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은데 찌질해 보이는. 자 우리 K양의 자소서 1번은 창의수학 얘기를 좀 썼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은 1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본인의 한계가 이 정도라고 하니 뭐 이렇게 본인은 어때? 첫편이네 1번. 저도 1번은 딱히 뭐 엄청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학 얘기랑 이제 창의서 이거를 학업 능력으로 엮기가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좀 좋았어요. 이제 노키즈 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 노키즈 존인데 유아교육과라면 대부분 이제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노키즈 존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키즈를 찬성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대 개념인
키즈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뭐 얘기했던. 자, 노키즈존 반대 개념이 아니지. 노키존이 아니라 메인이 뭐야? 키즈존이지. 메인은 키즈존이죠. 키즈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주제는 몬테소리. 몬테소리네. 맞습니다. 환경에 관한 몬테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유아교육, 그러니까 이게 연관된 거, 최대한 그나마 연관된 거 우리가 찾았는데 이게 솔직히 우리도 주제 선정에 있어서 억지가 좀 그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본인이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3번은 이제 마바 마바 운동, 마바 운동. 마바 운동이 뭐냐면 바른 인사 바른 자세.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교장 선생님 전학한 얘기 아니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지? 예, 그거 아니고. 전문가신 얘기 아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이 베스트 이 친구는 요금 되니까 좀 가까운 평택이랑 저희 지역과 가까운 어디? 비대. 이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최초합으로 합격하셔서 나머지 솔직히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대학의 유아교육과는 2등급으로 가기 많이 힘들죠. 아, 그치. 이 네. 5등급으로 가기가. 그래서 베스트 4위에 왔습니다. 자, 지금 2021년 수시 관련해서 베스트 6 일단 4위부터 6위까지 알아봤고요.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억에 남는 자소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자소서 주제. 자, 첫 번째 뭐 있나요? 여러분 소방차는 다들 아시죠? 근데 쌍두 소방차? 소방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젯밤에 너무 그건 아재.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이거. 쌍두 소방차에 대해서 이제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 터널 같은 곳에 또는 접근하기 힘든 곳,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든 곳에 들어가는 소방차인데 이 대가리라고 그러죠. 앞에 대가리가 뭐니? 대가리. 그 운전할 수 있는 곳이 앞과 뒤 이렇게 나눠져 있어 후진과 전진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소방차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엔진이 두 개가 그쵸. 엔진도 두 몰라. 개 있고 아. 핸들도 두 개 있고 그치. 양쪽으로. 위에 잡아줘 위에. 그러면 운전사가 내려서 운전사만 이제 뒤로 가서 그렇죠. 들어가서 불 끄고 사람 구하고 그대로 뒤로 타서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그치. 쌍두 소방차. 이거 재밌는 흥미있는 주제여가지고 혹시 읽어보시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거 뭐지? 이렇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나? 오히려 전문가분들 이걸 알고 있네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또 다른 주제. 이거는 좀 의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균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균술. 무술이야? 한자로 풀이하자면 없을무에 세균균이겠죠? 그지. 세균이 없다. 쉽게 말하면은 손 씻기입니다. 2020년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기승을 부려서 손수수고 여러 가지 소독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손 씻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찾았죠. 인터뷰를 좀 해서. 그렇죠. 직접 간호사분과 인터뷰를 통해 이제 손 씻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과적 손 씻기, 내과적 손 씻기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의사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의사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제 시야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여기까지 다 올리고 해야 이 물이 팔 끝을 잘라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 물 끝이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균술에 대한 이야기. 단순하게 말하면 손 씻기인데 좀 무균술하니까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나?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지? 드론입니다. 드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TV에서만 봤지
우리 지역에서 학생이 이걸 할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드론 11대를 이렇게 코딩으로 해가지고 뭐 제 생각에 뭐 어떤 매뉴얼이 있겠죠? 어떤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다 보니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11대를 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뭐 일등 어떤 그 비행 편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놀랐지. 그쵸. 네가 직접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친구는 진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아 그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 타의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는 좀 좋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활동도 되게 열정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맞춰서 11대 한 개가 이제 와이파이 존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 이제 11대가 세대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아 그래? 뭔 얘기인지 저도 이해 못했습니다. 자 잠깐 기억이 잠들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2위까지 알아보고 또 다른 주제로 좀 잠깐 돌리기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 결과 베스트 6의 3위 공동사입니다. 일단 S 학생과 또 다른 K 학생이죠. K 학생. 자, K 학생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 학생. K 학생은 지망하는 학과는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 그런데 좀 문과적 성향이 강하지 않아? 많이 강했죠. 그치? 예. 문과적 성향이 강해서 일단은 뭐 학교 활동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들만의 그 특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수업 커리큘럼도 자기 너무 완전히 뭐 공대 이렇게 하는 물리 뭐 이렇게 화학 중심인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과목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자소서 1번은 뭐지? 생각 감소. 예. 프리에급스. 프리에급스. 그 프리에급스를 이용한 의료 영상 장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이과적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자, 2번 좀 해보자. 2번 주제 뭐죠? 첫 번째? 의료 문화입니다. 의료 문화.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의 의료 문화. 예.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게 그 어떤 다른 학교 프로그램 중에 외국 학생들과 화상으로 화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최대한 이용해서 활동했던 것 같아. 그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의료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교환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도 과학이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 시사 사회과제 예, 그쵸. 연구 과목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서 뭐지? 강아지 구충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게 좀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아닌 뭐라고? 이제 검증, 이게 증명. 이게 효과가 좋을까? 효과가 좋대. 한번 증명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학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거 시사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다른 거를 치료하려고 만들었다가 오히려 지금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그런 거. 뭐 들은 거 같은데 뭐지? 없나? 저는 의료 쪽의 문외한이라.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자, 3번. 3번은 바이러스. 이거 예견한 거네. 예견. 예, 예견한 거죠. 이거 작년에도 이런 애 비슷한 애 있었는데. 예, 있었죠. 자, 작년 베스트에서도요. 그 뭐지? 돼지열병? 예, 돼지열병. 돼지열병을 이슈화되기 전에 먼저 아내가 있었어요. 먼저 우리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친구도 자주 그걸 썼는데 이 친구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활동을 했던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위생과 관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세뇌시켰어요. 나이팅게일이 가장 중요시 건 청결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모르겠어요. 그 어떤 간호학과마다 학생들이 다 다르는데 저희 졸업생 중에 간호학과 한 명인 친구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뭐 봉사, 뭐 환자를 사랑하는 말 다 집어치우고 다 청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거에 세뇌가 됐나 봐. 그래서 청결이라고 무조건 맞는 거. 근데 어떤 게 먼저지 청결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 이 친구는 내신이 2.6, 2.6 중반인데요. 작년에 남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지. 예. 그 친구가 한 2.7, 8 했는데 좀 진솔하게 자소를 작성해서 올해 단국대 모집 요강에도 사례로 실린 케이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가고 싶은 그 단국대 간호학과를 단국대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에 뭐 6개 쓰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 하나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거의 진로 보기 중에서도 그냥 원하는 학교인데 많이 질러온 거죠. 원하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긍정적이었어. 전 붙을 거예요. 이랬단 말이지. 뭐에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최초 합격했나? 최초 합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 간호학과도 붙었습니다. 아주대 간호학과 원래 왜냐면 내가 2.5, 2.6 중반 되면은 아주대 간호학과를 내가 추천을 안 하거든. 그렇죠. 근데 예전에 한 3년 전에 1점대가 교과로 간 케이스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교과니까 내가 아주대 간호학과가 좀 높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과 종합도 다르니까. 자, 두 번째 3위.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많이 괴롭혔죠.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신 학생. 이 친구는요 문과예요, 문과.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요. 3위 랭킹의 기본적인 이유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진학하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천 PD요. 좀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비슷한데 정반대죠. 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문과에서 공대로 간 케이스라면은 이 친구는 자발적으로 간 그렇죠. 거죠. 이 친구는 좀 저기예요. 그냥 문과를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물론 중간에 전과 기회가 있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냥 학교에서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유. 근데 원래 되는 거 원래 그게 아이들의 미래를, 왜냐면 이 친구 혼자 가서 혼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 아닌가? 그쵸. 그걸로 대학을 갔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단은 좀 이제 공대 중에서 또 문과 색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인 산업공학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지대, 그리고 어디지? 어디 가천대 3.38. 뭐 적당히 학교 수는 적당히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과에 했으면 더 어울릴 색깔인데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당당히 합격한 케이스. 이 친구 또 한동대도 붙었어요. 한동대. 좀 이따 자소서 얘기하면서 한동대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친구 자소서 1번은 수학과 노동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 몰라. 경제 얘기야. 맞습니다. 몰라.
산업경영에서 어떤 부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2번은 솔직히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적 활동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그 스파게티 교량 만들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그 명진은 아니고 가천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천대 면접에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에이스 동아리에서 그 있어요. 건설 관리에 보면은 토목공학과 내용인데 그 퍼트 CPM 기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면접관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연인지 몰라도 산업공학과를 쓰는데 그 기법을 알고 있는 분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퍼트 CPM 기법은 건설에서도 쓰이지만 산업공학에서도 쓰여요. 그런데 그 교수가 산업공학과 교수인지 건축학과 교수인지 토목공학과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퍼트 CPM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다 나왔답니다. 두 번째 주제 뭐지?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 친구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대를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수공사라는 동아리입니다. 아, 3학년 만든 동아리. 예. 여기서 뭐 스마트팜? 스마트팜, ICT 이것을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 친구가 새로운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현재로 스마트화되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빌딩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거 역시도 뭐 ICT 관련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런 거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네. 없죠. 3번 이것도 그 명작이나 명작 동안 그림 명작 동안에 그렇죠. 자, 독거노인 무료급식에 비오는 날의 에피소드. 예. 이렇게 에피소드를 우리 에피소드의 귀재예요, 귀재. 근데 그건 다 사실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피소드를 만들면 학생들이 예. 저희들은 뭐야? 튀기만 치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예.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3번 제가 말씀드렸죠. 편하게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제가 아까 이 친구 결국 이제 최종학교로 한동대를 선택하게 됐는데 한동대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학년 때 무학과예요, 무학과.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가 뭐 굳이 산업공학이 아니어도 뭐 다른 과를 갈 수 있는 전공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4번은 구구절절입니다. 구구절절. 고교 때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어. 이게 한동대 4학년이거든요. 이게 3학년 때 2학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전과를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어. 그리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었어. 전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2학년 때 동아리는요. 3학년 때 전과를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그 친구가 하는 스파게티 교량 만드는 동아리를 열심히 한 거야, 같이. 3학년이 됐는데 전과 안 해주겠대. 학교에서. 그래서 수공사는 동아리에서 물리나 수학에 대해서 저도 의과 애들보다는 따이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과적 지식은 쌓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뭐 남들은 뭐 학업 계획이 뭐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친구는 솔직히 했었어요. 남들처럼 저에게 거창하고 화려한 박사나 공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과 학생들 따라가기 위한 수학 물리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4번이 솔직히 4번에 이제 지원 학업 계획과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가 너무 길어. 그리고 학업 계획은 물리 수학 공부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딱 이거야. 이게 너무 구구절절이고 누가 말씀드렸어? 저희 이제
같이 형제 준준 형제분들 중에 그냥 속초에 계신 큰형님이 부부 절절인데 막 어찌됐건 붙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동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 3, 4위까지 다 왔고 2위까지 말씀. 2위. 자, 2021년도 1학년도 수시 결과 베스트 넘버 2. 자, H군. 이 친구 등급 먼저 말씀드리면 3.67. 3.627. 3점대 그냥 30대 후반이에요. 자, 이 친구가 랭크된 이유는 자, 교과 하나 쓰고 뭘 종합 썼습니다. 최종적으로 6개 다 붙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등급으로 쓸 수 있는 학과는 저는 최대한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분이었으면 더 높은 데도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어디였지?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대학교 이름 얘기는 말을 차겠다. 서울과학기술대, 명지대, 경기대, 단국대, 죽전, 충북대, 그리고 교과로 서경대를 썼습니다. 서경대가 절대 안전빵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쵸. 그것도 내신이 3.6. 3.6이면 근데 3.6이라는 등급이 생기부 활동이 없다면 정말 애매한 등급이거든요.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는 등급이에요, 이게. 솔직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힘들어요. 어떤 학생이 3.8이야. 어디 써야 되지? 솔직히 힘든 케이스예요. 결국 찾겠지만 이 친구는 좀 더.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원생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맡을 때는 원생과의 마찰도 있겠지만 원생들의 담임 선생님들과의 마찰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담임은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네, 되게 긍정적이시죠. 야, 더 높게 써. 야, 하나는 좀 더 높게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 너무 낮아. 다 높게 써. 이게 아니라 꼼꼼히 보시고 야 하나는 좀 더 위로 써도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가천대를 빼고 단국대를 썼죠. 그런데 다 붙었지. 물론 아이들에 있어서 좀 비인기 학과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토목공학과, 건설 시스템공학과 썼는데 근데 올해 경쟁률 보면요 또 그렇게 네, 아니에요. 약하지도 않냐. 비인기학과라는데 경쟁률은 더 세요. 참 네. 아이러니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합이 3개가 떴어요. 서울과학기술대, 명지대, 경기대 다 면접이 있는 학과였고 이 친구가 자소 1번을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써내려고 하는데 내진 설계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과와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이거 쓰고 싶으면 이번에 쓰고 좀 바꾸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을 2개로 쪼갰습니다. 자, 교과 시간에 배운 거 위주.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판의 이동과 대비책으로 내진 설계 얘기 살짝만 보여주고 또 분리 시간에 있는 보의 거동.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가면은 이제 정력학을 배워요. 정력학을 배우는데 정력학에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보거든요. 보의 지지가 있을 때 힘에 움직이는 거동 이런 거 배우는 거. 뒤에서는 이제 구조역학 이렇게까지 확대까지 응용역학이라고 또 불리기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물리2의 처음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심화학습에 대한 이야기 해가지고 1번을 이렇게 2개 잡고요. 또 2번 주제는 스파게티 교량입니다. 스파게티 교량이고 첫 번째 거의 여러분 2번은 거의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인데 스파게티 교량을 직접 제작하고 두 번째 주제는 이 직접 제작한 교량을 얼마나 하중 실험을 직자로 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중을 더 많이 견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탐구한 이야기를 한 가지 주제를 3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작성했습니다. 자, 교과 시간에 배운 판의 이동과 대비책으로 내진 설계 얘기 살짝만 보여주고 또 분리 시간에 있는 보의 거동.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가면은 이제
또 3번 같은 경우도 주제 2개거든요. 제목도 있어. 제목. 목소리는 리더의 상징. 또 하나는 동료는 리더의 기본. 뭐 이런 만들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는 2학년 때 동아리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좀 이렇게 건설 쪽에 진로가 특별히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재밌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알려준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공을 조금씩 진짜로 전공에 대학교 할 수 있는 전공을 미리 알아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보기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배우는 교과랑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이런 H군과 H학생과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울러 이 친구 뭐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생기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좋은 결과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수능에 올인을 했어도 제 생각 수능으로 내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나름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지금 높고 있고 단국대랑 이제 서울과학기술대랑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데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수시 2021년도 수시 결과 1위를 알아보기 전에 좀 희한한 케이스 한 번씩 잠깐 쉬었다가는 의미로 한번 하나 알아보겠는데 공상과학 SF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큰 타이틀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야, 너 이거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기업공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최종적으로 어느 한 학교를 선택했는데 뭐 항공대, 세종대, 아주대 이렇게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아주대를 선택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입사관들이 생기부를 받는지는 알 수가 진짜 없을 정도로 변화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네요. 자, 그리고 또 3년 동안 입시를 준비한 국어문학과에 진학을 하고 교육학과에 열망이 있어서 재수에 삼수까지 한 우리 친구. 물론 학교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은 삼보초교라고 불렀어요. 활동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약한 건 내신이에요. 내신이 약해서 현역 때도 교육학을 떨어지고 재수 때도 떨어지고 올해 드디어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이제 자수 캠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일도 열심히 하는 친구. 똑부러져요. 그냥 똑부러져요. 이런 친구가 교육학과 가야지. 그래? 맞습니다. 웃음소리도 참 호탕하고 그죠? 네, 공개적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았죠. 1차에서 불합격. 처음에 다 불합격이었는데 추합 돌면서 이게 합격으로 밝힌 케이스. 원래는 불합격 전에 예비가 있잖아요. 예비에서 합격된 케이스 많이 봤어요. 근데 불합격에서 합격 케이스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무려 몇 개지? 3개다? 3개 다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학생이 있어요. 무역학과를 꿈꾸는 친구인데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일단 다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해서 저희는 좋은 학교 이 중에 이 3개 중에 좋은 학교 같겠죠. 그렇죠.
지금 수시 관련해서 2020년도 학생들 결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 선정하기가 이제 베스트 1 선정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있어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생기부 얘기 솔직히 누가 무슨 활동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주제들이 있고 이런 걸 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베스트 1위, 친구. 베스트 1위. 제가 정말 많이 애착을 가졌던 친구죠. 아, 그랬어? 네. 이 친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 사람, 아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도 있죠.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좋은. 안 나오는 친구들. 결과적으로는 별로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왔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는 하던데 뭐가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류의 학생이에요. 내신도 얼마? 4.75. 4.7. 제가 이 친구의 얘기는 제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밴드에 올렸습니다. 이 친구가 그 마지막 만약이다 경기대에 합격한 순간에 이 경기대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어때요? 저희가 경기대 험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그 스마트 시티 공학부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활동은 다양하게 내신만 흥미야. 내신만 높으면 이 친구는 정말 거의 완벽하다 싶은 정말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 이런 건 어떨까요? 교과랑 이런 게랑 연결이 되는데 선생님 이건 어떨까요? 이 교과에서 생각을 해서 이거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저희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어도 그래 그거 하면 되겠다. 그래 아주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 좀 해보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쁠 때 물어본다면 저로서의 입장에서 그거 해 그래 그거 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친구는 다 해요. 다 해. 그냥 밤 새워서도 하고 학원 남아서도 하고 다 해요. 그게 그런 열성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경기대를 안 쓸까 생각했지. 왜냐면 내신이 조금씩 부족하니까. 하지만 이 친구의 생기부는 만약에 등급으로 표현한다면 제 생각인데 한 2등급? 네, 그렇죠. 2등급 정도 되죠. 2등급? 2등급이라고 해요. 생기부만 봤을 때 이 친구는 2등급이야. 물론 거기에 뭐 교과 성적도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2등급 정도라고 가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결과적으로 뭐 내가 좋아져서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친구는 모든 활동 본인이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왜냐면 항상 생각하고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과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자소 1번 한번 볼까? 자소 1번. 수직학력. 수직학력, 반력에 대한 반력. 개념. 여러분들 그 공대 기본에 대해서 아까 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때 그 우리 안 보이는 힘 있죠. 반작용으로 보는 그걸 이제 대학에서 역학학 쪽에서 반력이라고 배우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1번에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던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반력은 원래 물리학적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반력을 가지고 내진 설계. 기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음파 얘기 나오고 하네. 그 내진 설계에 대한 얘기. 자, 두 번째 내진 설계에 대한 얘기는 뭐 건축이나 토목에서 둘 다 다루고 있죠. 자, 두 번째 주제는 타이틀이 좋은 재료, 좋은 구조물에서 시멘트와 콘크리트 탐구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멘트랑 콘크리트 소개하는 글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잘못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바꾸도록 시켰지만, 근데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그 얘기 많이 나왔어. 이거는 그냥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꿀까 고민했는데 제가 야 바꾸지 마. 그냥 돼. 귀찮잖아. 그치? 너 열심히 했지? 열심히 안 했다면 고치는데 너 그거 열심히 한 게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돼. 했어요. 그래서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 경도에 대한 이 탐구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지? 도로. 도로. 국어 과목에서 시작하는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에 대해서 길이라는 거에 대한 탐구를 동아리에서 했나? 탐구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했는데 토목 구조물 발전에 따른 도시 양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계기와 이거를 국어 교과와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동아리 활동한 주제 발표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3번은 흔하지만 자소서에는 잘 안 쓰는 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 쓸 게 없어. 그거 빼고. 왜? 이 친구는 봉사활동도 많이 안 해. 맞아. 나머지 다 활동을 이거.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별명이 트래시캔맨. 쓰레기통. 그냥 이 쓰레기통이 별명이 쓰레기통 관리하는 사람이 쓰레기통. 이게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트래시캔맨이라고 했습니다. 또 2학년에 이 친구가 플룻 맞나? 목관악기 좋은 것 같은데 플룻으로 했어요. 이 친구 학교의 특정상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플룻 담당해가지고 그거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편하게 완전 편하게 썼죠. 편한 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친구가 신경 쓴 부분이 이제 2번이었어요. 2번을 좀 주제를 하나를 더 쓸까 500자로 좀 줄인 다음에 줄이고 그럴까 했는데 일단은 경기들하는 학교에서 물론 자소서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기부가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생기부에 대한 평가를 적어도 최소한의 생기부를 좋다 나쁘다 괜찮다 나쁘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원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입시상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선생님 3등 여기 4등급도 간호학과 갔어요. 저도 쓸까요? 학종이야. 그런데 생기부 한 번 안 봐. 나 그래서 누구랑 상담했니? 태경이랑 상담했대. 담임 선생님 네 생기부를 봤니? 아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내신. 근데 내신 따져볼 수 있어. 그럼요. 내신은 당연히 보는데 따져볼 수 있어. 근데 그게 명목적이야. 그냥 그 내신. 그 내신이면 여기를 가겠구나.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친구가 2.9 2.9가 여기 커트라인이야 합사 그러면 자기가 2.9라고 거기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내신은 얼마든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보는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맹목적으로 2.9는 무조건 되니까 내가 2.9다 여기 앉아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땡 자료나 이런 단어를 보면은 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환산 내신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붙은 자들의 전과목 내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붙었는데 최종 합격자들의 학교 자체 교과 내신을 돌렸을 때 점수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건 정말 나빠요. 왜냐면 또 이런 내신은 언제 써먹냐면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진짜로
2.9 정도 되는데 3점 정도 3.2 정도 되는데 이 학교 환산 내시에 보니까 2.9가 나왔네. 이쪽 생기부 좀 괜찮으니까 작년에 2.9가 커트렸으니까 한번 좀 써볼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조건 내신 등급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이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4등급이요. 4.2등급. 이게 붙었대요. 저도 쓸래요. 막상 써보세요. 떨어지는 애도 많습니다. 자, 우리 잠깐 1위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빠졌는데, 자, 이 친구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낮은 내신 등급으로 그거로다 갈 수 없는 경기대 등급관이 경기대요? 경기대 그래도 낮아야 3등급 초반이죠. 그렇지. 뭐 비인기과들 하면 뭐 후보 같은 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친구가 여기 간 거는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단지 성적이 좀 부진했을 뿐이지만 정말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활동을 했다고 더 좋은 데를 갔겠지. 그쵸. 2021년 수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1위부터 6위까지 알아보고 뭐 여러 다른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제 1위까지 다 정해놓고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천 PD 2021년도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뭐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보내주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수시를 한다고 수능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그 얘기를 하구나. 저희 학생 중에 다 떨어진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엘땡 학생이라고 다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여기를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이 내신으로 교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맞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근데 이 친구가 최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요거를 그럼 난 최저 있는 거 안 써야지? 대학 없어요. 대학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아쉬워요. 최저를 맞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췄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에 반대되는 케이스가 이제 저희 그치? 학생은 아닌데 이 친구는 내신이 5등급 대 중반. 그래.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절대 그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교과를 썼는데 최저를 맞췄다는 이유로 마지막 예비로 붙었어요. 맞아. 수 4차에 붙은 거예요. 변해적인 뭐 수시 교과를 준비하니까 뭐 다른 뭐 자소서나 이런 준비도 없었어요.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한 뿐이에요. 근데 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춰서 마지막 예비 번호 몇 번이었어? 118번과 52번이었습니다. 118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니까 여러분들 물론 성적이 낮아서 성적이 낮은 취준은 최저를 보는 게 약간이나마 좀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뭐 서열화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뭐 자기의 기준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능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을 포기한 애들도 많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 상위권 학교에 1차를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를 못 맞춰서 면접을 못 가 1차를 붙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수시는 수능은 어찌됐건 다 중요하다. 내가 정시로 올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시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냥 수시의 하나의 방안이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중에서는 학교를 낮춰서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골라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마음에 들어하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마음에 들어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능 체제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면접이라든지 자소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곧 정시다 이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수능은 수시에서도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당부해주고 싶은 말 있어? 여러분 면접 무섭다고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면접 없는 전형을 쓰겠다. 저 말 못해요. 선생님 저 떨려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은 회사 취직하셨을 때 다 면접 보고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입사 면접이 더 어렵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될 거. 대학 면접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면접 없는 전형을 쓰려고 대학을 찾다 보면 그 또 레벨이 또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가고 싶은 대학보다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일부러 피했지는 않았겠지만, 일부러 피했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구나 비대면 면접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면접 본 아이들이 유리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자소서의 내용을 면접에 가서도 부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교수들에게 자소서는 내가 이만큼밖에 보여주지 못했지만 난 이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원래 그런 거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면접을 그렇죠. 그런 거지. 2021년도 수시가 이제 좀 수시는 다 마감됐고 이제 정시 원서도 이건 더 듣고 좀 있으면 발표가 나네요.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재미로 보시는 저는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재미로 저희가 봐야죠. 좀 유머러스한 부분이 좀 모자르지만 어려운 입시를 좀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 좀 재미없는 아닌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 이게 어디야? 여기 음악학원입니다. 여기 연습실이 연습실. 연습실인가요? 녹음실입니다. 녹음실. 그리고 올해 조금 공간을 얘기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안 했지. 안 했어요. 그 조금 이 음향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아시는 분한테 구걸해서 좀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싶어서 영상보다는 이 오디오에 좀 포커스를 해서 녹음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빌려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좀 좋은 음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작년에 그 올려주신 영상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그래도 100개 나왔나? 조회수 100개 나왔나?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여름에 이제 박람회 관련 영상과 거의 끝날 때 이제 우리 결과 계획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박람회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취소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2022년 참 이제 준비를 이제 서서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2020년 한번 달려볼 텐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생들이나 을 조금 줄여볼까 합니다. 좀 더 줄이면 좀 더 고양질의 내신 등급에 관계없이 줄이면 좀 양질의 어떤 더 퀄리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올해도 또 너무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2021년 입시 준비하면서 수험생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또 앞으로 좋은 합격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입시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게 아니죠. 왜? 나 어려워. 약간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죠. 왜 어렵지 않냐? 열심히 하면 된대요. 좋아하는 분야를 빨리 찾아서 내가 어디로 진학하고 싶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이걸 빨리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빨리빨리 하면은 3학년이 쉽죠. 근데 1학년 때는 이거 하고 싶고 2학년 때도 이거 하고 싶고 3학년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다가 찾으면은 결국에는 소스가 없어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입시가. 내 생기부는 뒤죽박죽이고 자소서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고3이 시작이 아니라 고1부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시가. 그건 항상 얘기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원래 중요한 거죠. 그렇지. 연극들 뭐야 9일 때부터 제대로 준비했으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2년 때 이제 저를 만났어요. 같이 학생도 고생이고 저도 고생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있다면 참 좋은 교육이 생기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생기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공부해보고 알아가고 이런 과정을 놓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학생부 중학교는 교육적으로 생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내신을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준비하는 게 원래 없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봅니다. 내가 내신 성적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그러면 열심히 한 흔적이 생기고 있어요. 내신을 주는 때가 흔적이 있어요. 생기부가 안 좋아? 그래도 열심히 한 흔적이 어떤 성적을 나타냈어.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가을이 고 1년 뒤에 2년 뒤에 또 그럼 팀로 현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간이 배고파 죽겠어요. 들어가자.